본격적으로 그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알아보려면 사실은 보천교라는 조직, 이 종교단체, 사실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보천교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앞에서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보천교 하면은 인물, 차경석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차경석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제 동학을 했던 분입니다. 동학. 그러니까 그 부친이 동학 농민 전쟁 당시 정읍의 접주였어요. 두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읍의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실제 공주 전투에도 참여하고 또 전봉준 거기에서 이제 그 공주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전봉준을 이밤산성으로 또 순창 피놀이로 피신시켰던 장본인이 그 차경석 선친 차치구예요. 차치구 장본인. 그리고 차치구는 항상 차경석을 그때 당시 16 차경석을 데리고 다녔죠. 데리고 다녔다가 나중에 광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전라북도 고창군 지금 흥덕관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차경석은 부친의 시신을 모셔다가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1898년, 99년 정읍 흥덕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흔히 제2차 동학농민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때 차경석은 거계예요. 그러니까 두목급입니다. 클 거자에다가 거계. 우두머리 괴자. 우두머리 괴자에서 두령급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1904년 동학이 그 근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병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1904년 진보회 그리고 일진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전라북도 그 진보회 또는 일진회의 총대가 차경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동학은 차경석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동학의 조직의 총대는 손병이었지만은 전라도의 지도자는 차경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진회가 을사늑약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친일로 돌아서 돌아서니까 이제 지식인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손병이가 귀국을 해가지고 일진의 동학이라는 낡은 배에서 동학인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천도교라고 하는 근대 문명론에 입각한 천도교라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라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요. 천도교라는 배. 그런데 차경석은 천도교라는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물론 동학의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바로 정읍의 강증산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강증산의 배는 토속적이고 민족적이에요.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재미나는 것은 차경석의 이종 누이 고 판내라는 분이 계셔요. 강증산 선생이 정읍 대영리에 와서 천지공사를 했을 때 이종 누이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음향과 관련한 천지공사를 벌이는데 고판내라는 분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증산은 고판내라는 분을 수부로 책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곳을 수부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강증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거의 뭐 와해가 되는 즈음에 고판내라는 분이 강증산의 뭐 영을 받아서 뭐 강증산의 목소리를 낸다 할지 또는 뭐 이런 이제 기행 이적을 보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것을 바로 이제 선도교, 태을교라고 합니다. 이 세력들이 당시에 공개되지 않고 지하에서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천교가 19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해나갑니다. 이게 이제 24방주제죠. 예. 사실상 교단 체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16년 24방주제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보천교라는 것이 비로소 이제 조직화되고 어떤 종교의 어떤 틀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전부터 사실은 차경석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어떤 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요시찰 대상으로서 주목이 되고 있었다고 여러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네, 위험한 조선인을 식민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선인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요시찰이거든요. 예. 요시찰 갑포예요. 예, 차경세가 갑포. 그러니까 갑포는 아주 중대한 불령선인 아니면은 갑포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예. 이분들은 한 달에 한 3번인가 이렇게 사찰을 합니다. 을호 병호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갑을병 정호는 뭐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일본어 문서에 나와요. 요시찰 갑포 조선인이라고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3.1운동 직후에는 약 한 요시찰 대상자가 한 1000여 명 됐지만은 예. 그 전에는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1916년인가 17년에 요시찰 갑포 조선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극소수가 요시찰 대상이었는데 이분이 극소수 중에 한 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1916년에 24방주 조직이 나오기 이전부터 네. 이분은 요시찰 대상으로서 그러죠. 그 일제의 삼엄한 예. 어떤 사찰 대상이었군요. 계속 구인 오고 또 체포 오고 또 무혐의로 풀려나고 계속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정읍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은 계속 탄압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또 그 경상북도 쪽으로 해서 경상남도 함양 땅에서 예. 비밀리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천교 간부들 중에는 함양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1916년에 이제 24방주 조직이 조직화되면서 규모도 갖추고 이제 어떤 틀도 갖추게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대상이었다는 것은 1910년 그 대일 항쟁기,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사실은 보천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강정산 계열의 그런 어떤 그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그 위협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3.1운동 이전에 예. 2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의병과 연대에서 이렇게 항일투쟁을 했어요. 의병과.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읍 이밤에 예. 진치마이라는 의병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충남 홍성에 가서 홍성하면은 의병 투쟁의 거의 어떤 본거지지 않습니까? 예, 김좌진 장군도 그렇죠. 거기 출신이고요. 예. 홍성에 가서 의병 활동을 이분이 했는데 예. 태을교와 연대를 했어요. 그 기록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요? 예. 최근에.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 부적 같은 거 예. 불살르고 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어떤 그 침략 지도자 초상을 그려놓고 예. 복숭아 나무 가지로 화살을 만들어서 쏘아 맞춘다 할지, 또는 마패, 예. 마패를 이용해서 자금을 모금한다 할지, 뭐 이런 방식이 지극히 보충교와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뭐 부적을 써서 했어 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우리의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정읍 태인에 예. 신인동맹이라고 있어요. 예. 신과 인간이 동맹을 맺는다. 이제 이 책에 이제 4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렇죠.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도 보면은 메이지 이 비밀리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 일본 메이지 춘왕 그 죽은 혼을 불러요. 예.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예. 그러면 정인표라는 지도자가 메이지 천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내 이놈 어찌하여 조선을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토속적인 심지어 그 무속적인 예. 그런 모습들을 띠거든요. 민중들의 그 당시의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몰래 숨어들은 밀정이 그 고발해가지고 거의 50여 명이 체포됩니다. 아, 그래서 고문을 당해서 6명이 죽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민중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 민중들이 예. 식민지 시절에 과연 애교력도 없고 뭐 군사력도 없고 예. 뭐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토속적인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일제는 그렇게 고문해서 6명의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943년 조선의 중대 사상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 검사국 사상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31건이 있어요. 예. 뭐 사회주의 뭐 동맹 뭐 상해 임시정부 31건의 사상 사건 중에 보충교 계열의 사상 사건이 6건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제는 민중들의 이런 토속적인 저항 행위, 저항 언동, 뭐 일제 패망을 예언한달지, 패망을 기원하는 고천제를 지낸달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안 보면 뭘 가지고 독립운동이라고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방식의 그 당시에 민중들 입장에서의 그 저항의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계몽주의적이고 지식인들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네. 독립운동사를 바라본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